네, 경기 성남시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과 수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현장 주변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쪽에서 바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9분쯤 이곳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안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5분 뒤인 오후 6시 5분쯤 피의자인 20대 초반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검은색 상의에 안경을 낀 남성이 백화점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는 겁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경찰 지시에 따라 매장 안 냉동창고로 직원들과 함께 피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겁에 질린 시민들이 가까운 매장으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직전 백화점 옆 도로에선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3분 전인 오후 5시 56분쯤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한 건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흉기 난동 피의자와 동일 범인 A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행인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혜근 경찰청장은 조금 전 저녁 8시에 열린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은 사실상 테러 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백화점 흉기 난동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곧장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오후 6시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 안에서 23살 남성 최모 씨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모두 9명이 크게 다쳐 헬기 등을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다 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으셔가지고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그 집업 같은 거 입고 그냥 칼 들고 도망가더라고요. 최 씨는 범행 직전 백화점 옆 도로에서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행인 5명을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이곳에 서 있던 행인들을 차로 친 뒤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최 씨가 교통사고를 낸 곳은 버스 정류장 옆이라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 경찰 등에 90건이 넘는 관련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 분 뒤 최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도 33살 조선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을 잇따라 저지른 23살 최모 씨. 범행 하루 전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흉기 2개를 사서 서현역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든 채 이곳 서현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 날엔 범행을 시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차를 끌고 나와 잔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최 씨는 자신을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며 이들을 살해하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다가 대인기피증이 심해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대인관계를 피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 동안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으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살인미수 말고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얼굴로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남성. 서현역 흉기 난동범 23살 최모 씨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최 씨는 지난 3일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야탑동에서 서현역까지 이동하며 행인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모두 14명을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날에도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지만 흉기를 챙겨 서현역을 찾아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스토킹 조직이 날 죽이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며칠 전 갑자기 야탑동 본가로 돌아온 최 씨는 가족들에게도 스토커가 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최 씨는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큰 효과는 없었고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치료를 중단한 최 씨가 증상이 나빠졌고 이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실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예고글 게시자 20여 명을 붙잡은 가운데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범행을 예고한 장소에 순찰 인력을 늘리고 전술장갑차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예고는 모든 국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의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을 거둔 겁니다. 전체 피해자 14명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최 씨의 혐의엔 기존의 살인 미수와 살인 예비에 살인죄까지 더해졌습니다. 최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 2대와 PC 1대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최 씨가 범행 전 앞서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이외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범행 전날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간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씨가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등을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던 조직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을 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면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할지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20대 흉기난동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 결과 22살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과 현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이 대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1명을 살해하고 13명을 살해하려 한 사실로 미뤄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법무병원 소견을 토대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차에 치여 숨진 고 김혜빈 씨 아버지는 테러와 같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선고 결과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해 8월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그 결과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인하게 범행한 데다 사망자도 발생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후 인터넷에 테러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관심이 쏠렸지만 형 감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 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형을 유일한 선택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최원종 아버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강제로 끌고 다녔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저희가 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족들은 형량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미치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무기징역 선고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딸이 왜 죽었는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최원종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미국 법원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인정해 형사 책임이 면제되고 치료 감호 후 출소한 예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이남 씨에 따른 죄를 인정한다면서 항소하고 사죄 글을 제출하는데 우리는 그 글조차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원종은 1심에서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